이 아나파나사티 수다하고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념측경하고 두 개를 동시에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도경, 수행경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체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미얀마에서는 대념측경을 더 중시하고 이것을 더 공부를 많이 하고, 태국에서는 아나파나사티 수다를 더 사실 중요시하고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부처님은 대념측경보다 실제로는 아나파나사티 수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처님 아드님인 그 라울라한테 사실은 대념측경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아나파나사티 수다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수행을 하시도록. 그걸 보면은 사실은 실제 수행경은 오히려 이거 무슨 소리 아니야? 전화 온 거 아니야? 응? 그거요? 아니, 플레이 되고 있었는데. 노래가 나왔어요. 노래. 그래서 오히려 대념측경은 실수행경이라기보다는 어떤 이 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경인 것 같고, 제 느낌에는 이 실제로 이 아나파나사티 수다가 실제 수행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해봐도 사실은 이 아나파나사티 수다의 수행이 이것이 실제 수행의 실제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이게 도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이 돼야, 생활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경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닦음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호흡, 들숨날숨, 이 호흡에 깨어있는, 호흡에 깨어있다고 해서 실제로 이 들숨날숨에 마음 생기는 경우, 이 아나파나사티 수다, 아나파나사티는 이 호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 호흡과 함께 이 알아차려야 될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런 이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떻게 보면은 기본 역할을 해요. 이 호흡이 기본 역할을 하는데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깨어있음이 잘 안 된다 라고 그러는데, 이 호흡이 항상 느껴지는 것이 일상화가 되면은 사실은 다른 데 빠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낮아져요. 호흡이 느껴지는 상황이기만 하면은 사실은 깨어있음 상태이게 돼요. 그러니까 호흡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다른 것이 다 알아져요. 소리도 알아지고, 생각도 알아지고, 느낌도 알아지고, 의도도 알아지고, 다 알아져요. 그런데 호흡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는 생각에 빠져들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소리에 빠져들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그래서 그 아나파나사티 수다가 굉장히 실제적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나오는 호흡에 호흡에 깨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상화되면은 실제 삶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즉 마음이 흥분된다든가 또는
어떤 위축돼서 이 화라든가 또는 이 뭐 우울증이나 이렇게 빠져들 가능성이 아주 적게 돼요. 호흡이 이 가령 꼭 기준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호흡이 어디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흡을 왜 배에 이 닷이라고 그래요. 배를 바다에 고정시키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배와 같다라고 한다면, 배로 본다면은 바로 호흡이 닷과 같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용해요. 그래서 일부 어떤 수행 지도하는 곳에서는 가령 특히 선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다고 그래요. 이 호흡을 코끝에 달고 살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호흡이 코끝에 달고 살으라 말은 항상 호흡이 알아지는 상태에 있으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주 유용해요. 그러면 쉽게 흥분된다든가 쉽게 우울해질 가능성이 별로 높지도 않고 소리나 생각이나 보이는 곳으로 그게 빠져든다, 거기에 끌려간다, 거기에 얽매인다 라는 그런 상태가 잘 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은 아마 그렇다는 것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대구 구도에서 시작할 때 바로 이 호흡을 중심으로 호흡이 알아지는 그런 상태를 통해서 호흡이 알아지는 상태가 되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고 이 차분해지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일 처음에는 호흡만 알아지는 상태로 시작을 해도 그것이 안정이 되면은 그냥 호흡과 함께 소리도 그냥 알아지고 이렇게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되어 가요. 그러면 저절로 깨어있음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 호흡과 함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실생활에 아주 유용하고, 실제로, 수행에 있어도 우리가 수행의 점검 그러죠. 깨어있음 점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깨어있음의 점검이 호흡이 확인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면은, 그것이 일성화되면은 아주 유용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깨어있음 점검, 즉 호흡이 알아지는지 안 알아지는지 확인으로부터 시작이 되면은 어떤 이 일을 시작하는데 어떤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고 이 일에 뭐라 그럴까, 일에 빠지지도 않고 깨어있음으로 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한번 이렇게 호흡으로 깨어있음 점검을 하고, 이 뭔가 가령 회의하기 전에도 뭔가 어떤 일이라도 하기 전에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다 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깨어있음 점검을 호흡으로부터, 즉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알아지는지로부터 시작된다면은 아주 어떤 그런 일이 편하게 또는 효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실제로 이 아나파나사티 수다가 더 실제 수행으로서 제가 보기에 더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도 당신도 보면은 이 어떤 호흡을 통해서 삼매에 드는 그런 경험을 말씀하시고 있고, 또 그 아드님인 라울라에게도 이 보면은 이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수행해라라고 한 가르친 라울라 교계경이라고, 라울라를
가르치는 경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바로 이 아나빠나 사티 숫다, 이것을 이렇게 수행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념처경을 아나빠나 사티 숫다에 보완을 해서 아나빠나 사티 수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수행에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계속해서 깨어 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한번 이쪽 앞에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시면은 사실은 아나빠나 사티 숫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그것이 기본으로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두 개의 경전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선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념처경 선에서는 이 앞에 1-1은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막 굳이 이것까지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도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충분히 했으니까 이 부분도 특별히 더 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 점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자, 이것은 유일한 길이다. 결국에는 도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괴로움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온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열반에 이를 수 있다 라고 하는, 도를 닦지 않고 도를 통하지 않고 그런 길은 없다 라고 하는 점만 여기서 분명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결국 여기서 대념처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는 이 네 가지라고 그래요. 이 도는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보면은 그 전체 개요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 개요가 뭐냐? 이 네 가지, 이 도닦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를 하는 거다, 확립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건데, 그 네 가지가 뭐냐? 그것을 이 전체적인 요약해 놨는데, 그것을 전체 보면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것인 거예요. 이게 한 가지와, 그리고 그렇게 하되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여 머물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이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다 똑같죠? 네 번째,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이게 네 가지이고, 이게 도닦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선을 한번 봅시다, 이제. 결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비밀이라고 하죠. 이 선을 한번 봅시다. 여기는
자, 비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뭐 큰 결실이라고 하면은 그냥 깨달음이나 열반을 이야기할 거고, 큰 이익이라고 하면은 삶에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빈방에 가거나 하여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알아차림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오로지 알아차림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오로지 알아차림하면서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를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온몸을 경험하며 들이쉬리라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공부짓는다. 뭐뭐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 공부짓고 뭐뭐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 공부짓는다. 자, 두 번째, 이 나도 깨닫기 전, 부처님 말씀입니다. 나도 깨닫기 전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러한 머물므로 많이 머물렀다. 내가 이러한 머물므로 많이 머물 때 몸도 필요하지 않았고 눈도 필요하지 않고 나의 마음도 번뇌들로부터 해탈하였다. 그러므로 몸도 필요하지 않고 눈도 필요하지 않고 나의 마음도 번뇌들로부터 해탈하게 되기를 이라고 원한다면은 이러한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잘 마음에 잡돌이 해야 한다. 이게 선입니다. 뭐가 같고 뭐가 틀리죠? 왜? 여기서도 봐도 알 수 있듯이 바로 부처님은 주로 이 들숨날숨 알아차림경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들숨날숨경도 바로 그러니까 몸도 필요하지 않고 눈도 필요하지 않고 마음도 번뇌들로부터 해탈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선에는 간단히 있지만 왜 뭐 찾아요? 예, 지금 여기서 네 번째 결어에 보면은 여기 아나파나사티 경은 바로 이 깨달음이 일어나기 전에 구족되는 것이 아까는 바람이라고 그랬지만은 여기서는 칠각지로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칠각지. 그러니 어떨 때는 바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칠각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또한 여기서는 칠각지를 통해서 명지, 분명한 알미 일어나고 그리고 해탈이 완성이 돼서 즉 괴로움부터 벗어나고 깨달음이 얻어지고 그리고 해탈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열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이 네 가지 관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관찰은 바로 사띠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띠를 여기서는 또 관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는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여기서는 이제 호흡에 대한 거니까, 들숨날숨에 대한 것은
호흡에 대한 거니까 호흡을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에. 이것이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호흡의 기본은 수행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 도의 가장 기본은 호흡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호흡과 함께.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들이쉬고 또 그 마찬가지로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알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공부짓는다. 모모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 공부짓고 모모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 공부짓는다. 무슨 말이에요? 현진이 무슨 말이에요? 골치 아파요? 아니, 그렇지 않아. 어? 그냥 숨 쉬는 거 알고 있으면 된다, 이만 같은데. 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하죠? 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뭔가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사실은 실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는 관념에 얽매이고 너라는 관념에 얽매인 상태에서 말이 되어지다 보니까 항상 주체가 있어요. 내가 하는 걸로 이렇게 돼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형태가 돼요. 그런데 수행 실제에서는 그것은 말이라는 표현이고, 수행은 실제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말 그대로 가령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알아라. 길게 들이쉬고 길게 들이쉰다고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알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말 그대로 그냥 듣고서 이 말을 가지고 그냥 수행을 하면은 엉터리 수행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공부짓고, 공부짓는다는 것이 또 도대체 무슨 말인 거예요? 공부짓는다. 해석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번역을. 네? 들이쉬고 알고 있고, 몸의 작용을 편히 하면서 내리쉬고 알고 있는다. 자, 그러니까 온몸을 경험하면서, 그러면 또 온몸을 경험을 내가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려고 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또,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 내가 몸의 작용을 편안하게 내가 하면서 숨을 내가 내쉬는 거예요? 온통 많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거 참 대표적인 수행경이라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요대로 수행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한다면은 제대로 수행 도닦음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설명해 놓은 책들도 다 그 비슷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래가지고서는 이게 수행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이 공부 짓는다 이 말도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런 수행경에서의 공부는 바로 수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뭐냐? 이것은 실행이 공부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 공부 그러죠? 마음 공부. 공부란 것은 바로 도닦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 공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공부하는 이것이 진짜 공부가 아니라 삶에서의 진짜 공부는 바로 도닦음 이것이 진짜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것을 공부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빨리에서도 그것을 공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글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말에 얽매여서 내가 들이쉬고 내가 길게 들이쉬고 내가 짧게
들이쉬고, 내가 길게 내쉬고, 내가 짧게 내쉬고, 그래서 또 내가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쉬는 줄을 내가 알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사실은 이 제대로 되려면은 이 말이란 것은 어떻게 표현해도 그렇기는 하지만은 사실 숨이 길게 들어오면은 길게 들어온 줄 알고 길게 들어오는 것이 그냥 알아지고 짧게 들어오면은 짧게 들어오는 것이 그냥 알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좀 더 낮게 이제 표현이 된 거고요. 그런데 도대체 숨이 길게 들어오면은 길게 들어온 것을 알아야 된다. 길다 짧다. 이게 또 문제일 거예요. 길게 10초, 짧은 거 5초. 아예 그냥 그대로 표현을 이렇게 해놨구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다 짧다 이런 말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간접으로 지금 적어놨어요. 예. 물론 빨리어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도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숨이 어떻게 알아지든 알아지는 그대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 다 들어가다 있잖아요. 예. 말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전화기 아마 그거는 번역자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 들긴 하는데 어쨌든 부처님 입장에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가령 이 그런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작용이 아니라 연기작용이니 작용하게 하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령 내가 길게 들이쉬고 내가 길게 내쉬고 내가 짧게 들이쉬고 내가 짧게 내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호흡이 막 가쁘고 호흡이 가쁜 게 아니라 뭔가 이 숨이 길게 숨이 일어날 그런 것이 필요하면은 이렇게 심호흡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막 숨이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가령 우리가 막 100m 절절 하고 나면은 막 헉헉거리잖아요. 가령 그것은 안에 그것이 산소가 필요해서 그렇게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용이 되든 저렇게 작용이 되든 작용되는 그대로가 알아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상태 그냥 그대로 인위적인 조작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도 착각인데 착각이 아니라면은 한다라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상태면 된다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것은 항상 한다라는 상태로 그렇게 되면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는 바로 기본적으로 진리가 알아지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착각의 상태가 되는 것이 사마타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단전호흡 뭐 해봤다고 그러죠? 국순도에는 호흡을 만들죠. 그렇죠. 네? 내가 만들지. 네. 가령 단전호흡이라든가 이런 호흡을 만드는 것이 다 일종의 착각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진리가 실상이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단지 어떤 체면 상태 내지 착각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매몰 상태. 네, 단전에다가 기를 보내죠. 숨을 보냅니까? 공기를 보냅니까? 기운을 모으죠. 거기서. 기운을 모으죠. 단전에다 기운을 모으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거는 네, 과학적으로?
축기 된다고. 예? 축기 된다고. 뭐 어떻게 돼요? 축적이 된다. 예, 그러니까 축적이 그게 된다. 축적이 돼요. 축기가 된다고 이렇게. 예. 뭐 그분도 다 단전호흡이라고 하면은 숨을 단전까지 보내는 것이 단전호흡이죠. 예. 배꼽 밑에 세치까지 예. 예, 집중을 해가지고 호흡까지 내려간다는 걸 느끼고 호흡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호흡이 그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내려간다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죠. 생각하고 응, 생각하고 배를 못 풀리고 그리고 배를 갖다가 단전 밑에까지 거기서 끌어올린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숨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간다라고 본인이 해운까지도 착각하는 내려올 거죠. 수는 있대요. 예? 해운까지도 내려올 수는 있다고. 숨이요? 예. 의식을 이렇게 이 여기까지 의식을 만약에 뒤에 허벅지 쪽에 놔두면 숨이 이제 천천히 쉬어지는 사람은 하나 있어요. 예. 길어지는 사람은 해운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그래요. 자세히 아니 이거 좀 모르겠는데. 해봤잖아요. 한번 얘기 좀 해봐요. 김으로는 이분이 만나기 전에는 그게 이제 내가 한다고 돼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착각해요. 자, 한번 보세요. 숨이 어디로 들어가죠? 우리 생물지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 숨이 어디로 들어가요? 회로 들어가서 회로 나오죠. 예. 응, 폐가 끝이죠? 응. 숨이 더 들어갈 수가 있나요? 숨에 대한 근데 기운. 배는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요? 저절로 오르는 배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숨이 들어오고 나가게 하도록 배가 이렇게 돼야 숨이 들어와서 헛바까지 들어오고, 배가 이렇게 돼야 나가고 이게 숨이 나가는 거예요. 숨이 일어나고 나가는 장치지 숨이 끝까지 배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아, 숨이 나가고 들어갈 때 펌프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지. 네, 밀어주고 하는 그렇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지. 온통 착각하고 있었죠. 그렇죠. 펌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숨이 단전까지 간다는 말은 단전호흡, 숨을 단전까지 간다는 것은 이 실제로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이. 그래서 그것을 기공을 뭐라고 그러냐, 의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념이라는 말 쓰지 않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이 대구에서 기공 전문가를 만났는데, 그 저명한, 대구에서는 또 기공에 저명한 그런 분인데, 무슨 선생이 부르는데, 그래서 의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의념이 뭐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모인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인다라고 상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긴 했었어요. 그 배 한잔에 작은 나를 만드는 거예요. 모습 그래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생각으로 거기다 진짜 그런 거라고 상상을 하고 그것을 실제화하고 당연히 그렇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점점 거기가 온전히 그런 상태가 되도록, 체면 상태가 되도록, 몰입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공기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거기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돼서 뭔가 가령 예를 들면은 어떤 현상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작용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작용이라고 해서 마음작용도 작용인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어떤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으로 뭔가를 만드는 이것은 이치가 알아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온전한 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마타는 도가 아니라 도의 준비인 거예요. 도가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준비하는 건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통증이 너무너무 심한 사람에게는 먼저 진통제를 놔놓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요. 통증이 너무너무
심한 사람에게는 바로 이 치료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통제를 주고 그렇게 해서 통증이 좀 완화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 치료를 해요. 이와 같아요. 그래서 사마타를 한자로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거칠지라고 번역을 해요. 거칠지는 바로 뭐냐? 바로 이 번뇌라든가 이 알아지는데 도에 장애가 되는 그런 요소, 그것을 그래서 장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애가 되는 요소를 진정시키거나 그치게 한다고 해서 한자로 거칠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타를. 그러니까 그것을 도는 그것이 아니라 관인 거예요. 관은 알아진다라고 하는 말의 대표적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알아지는 상태는 눈, 귀, 코, 혀, 몸이 다 알아지죠. 눈 보이는 것이 바로 알아짐이요. 귀 들림이 바로 알아짐이요. 코 냄새 맡아지는 것이 바로 알아짐이죠. 혀의 닿음이 바로 알아짐인 거고, 몸의 느낌이 바로 알아지는 거고, 그리고 생각이 그냥 알아지죠. 알아짐. 이것들이 전부 알아짐인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전부 다 안식, 눈의 안, 이식, 기의 암, 비식, 코의 암, 설식, 혀의 암, 신식, 몸의 암, 그리고 마음의 암, 의식, 전부 다 식, 알식, 전부 식을 쓴 거예요. 전부 다 알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암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암이 바로 보이는 암인 거예요. 전체 암 중에서 한 70%가 이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이 암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알아진다, 암의 대명사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비파사나를 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거, 그것은 바로 관은 바로 알아지는 시각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는 뭐냐 하면은 바로 알아지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을 거치게 하는 것이 사마타고, 이제 그것이 거쳐서 알아지는 상태가 되면 알아지는 상태, 그게 바로 이빠사나고, 이렇게 알아지는 상태에서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지는 수행, 관 수행을 다른 말로 지혜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빠사나를 지혜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도고 바라밀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지혜 수행 해서 반야바라밀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으로도 벗어나고 온전히 이치가 알아지는 것은 바로 이런 지혜 수행인 알아지는 수행, 관이라 이름하는 그 수행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그런, 예를 들면은 이 기공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러한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사마타적인 그런 뭐 국순돈이라고 하는 그런 쪽은 어떤 이 몸의 현상은 나타나요. 의념으로서도 현상은 나타나요. 그러나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 여기 이제 명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명한 알미라든가 또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어나지를 않고, 그리고 삶의 괴로움 경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단지 그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사마타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떤 그 상태밖에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이 경험되는 줄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몰라서 괴롭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면은 바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진통제나 해열제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 약효 떨어지면은 또 아프고 또 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란 그런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거다. 알아진다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도라는 거예요. 사마타가 이제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쳤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사실 뭐 사마타 해가지고 다시 위파사나로 도에까지 이어지고 그렇게 지도하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게 다다라고. 그렇죠. 거기다가 그 알아지는 그 현상을 가지고 도의 수준이 어떠니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것이 혹세무민이죠. 왜 제가 여기 그때 왜 아나파나사 그 경에 호흡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 보니까 처음에 호흡을 안다는 그가 일종의 사마타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호흡만 계속 알아라 그러면 그건 진짜 사마타지 않습니까? 그 호흡 자체만 계속 가리킨다면. 예. 그런데도 여기에서 그래도 호흡을 들고 아직 저는 뒷부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만 호흡을 들고 나왔다는 거는 그 뭔가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이렇게 결합하기 위한 그 결합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것보다는 사실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나라고 이렇게 인식되는 이 작용의 중심인 거예요. 중심. 예.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호흡이 없으면은 지금 이런 작용으로서 계속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되게 하는 기본이 호흡인 거예요. 숨을 안 쉬면은 바로 물질이 와해되는 거죠. 소멸되고 새롭게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작용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호흡이 그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은 전부 호흡에 반영이 돼서 호흡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마음이 불편하면은 호흡이 거칠어지고 호흡이 불편해지게 돼요. 몸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은 호흡이 막 이렇게 그냥 이 산소가 막 부족한 상태가 돼서 그런 상태가 되면은 막 이 숨이 거칠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면은 숨이 거칠어져요. 그래서 화나면 막 시근덕거린다 그러잖아요. 호흡이 거칠어져요. 마음 상태가 호흡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몸 상태도 호흡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유지되는 것 같은 그 기본이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호흡, 숨 한 번 들어오고 나가는 그 사이가 바로 생명이라는 거다. 한 번 들어온 것이 안 나가든가, 나가고 안 들어오면 끝난 거죠.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렇게 경험되는 이 작용과 현상의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작용과 현상이 다 호흡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흡을 거론한 이유 중에도 하나 다른 것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할 게 없다 이런 부분도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 경험상으로는 그걸 해보니까 호흡에 집중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뭐라고 표현하나 님이 따라 그러나 님이 따라하고 뭔가 모르는 자기만이 느끼는 뭐 빛이랄까 이런 게 이제 느낌의 빛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 사람마다 컬러도 틀린데 그런 상태가 딱 몰입이 되면은 정말 나오기가 싫어. 예. 네. 예. 그 상태에서 딱 젖어가지고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예. 이제 이 리미타라고 하는 것은 표상 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하얀 걸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가 눈을 감으면은 하얀 잔상이 남죠. 이런 잔상이 남죠. 이것을 리미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
마음의 이미지, 표상, 뭔가 이것을 대신하는 이미지, 이것을 리미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뭔가에 집중을 하면, 뭔가에 작용이 일어나죠. 몰입을 하면은 그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딘가에 몰입이 돼야 되는데 가령 자꾸 일어났다 이것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집중이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계속 하였다가 빨갰다가 노랬다가 또는 모양도 이래 됐다가 뭐 이리 갔다가 자꾸 변하면은 집중이 될 수가 없죠. 몰입이 될 수가 없죠. 이리 되면은 그런 리미터가 안 오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미터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거 실상은 어때요? 이 실상이 사실 하얀색이에요. 실제로 가만히 보면은 어떤 데는 하얗고 어떤 데는 그림자가 돼서 새까맣기도 하고 우리는 이걸 전체를 그냥 하얗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죠. 그러나 실제로 가만 보면은 까만 부분도 있고 요 갈색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우리는 그냥 하얗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얗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리미터가 뜨는 거예요. 심상이 뜨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하얗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표식 따라서 이게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자꾸 변하는 것이 알아지면은 심상이 뜨지 리미터가 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미터라고 하는 것은 변하고 있는 이 실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그렇죠. 이것이 그냥 흰 부채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이미지에 집중이 돼야 몰입이 돼야 그래야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사마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빠사나는 즉 그냥 알아지는 이 도경은 이것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하얀면 하얀 그대로 새까만면 새까만 그대로 갈색이면 갈색인 그대로 이것이 또 자꾸 움직이고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고 빛에 따라서 하얘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그대로 알아지는 상태면은 리미터가 뜨지도 않고 리미터에 집중할 수 없으니 한 군데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꼭 눈을 감게 합니다. 꼭 불을 다 끕니다. 그게 빠르거든요. 예. 그것은 바로 네. 사마타 수행으로 가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숨을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라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이것은 자 길게 들이쉰다, 길게 내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인 거예요. 길다 짧다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 상대적이죠. 어느 것을 길다, 어느 것을 짧다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길다 짧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는 확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길게 들이쉬는 것을 아까 5cm 이상이라고 그랬나요? 5분 10초 이상이라고 10초. 그러면 아니 근데 세면서 숨이 들어오면 예. 하나 둘 셌어요, 셋 실제. 해가지고 예. 그러면 길게 들이쉰다라고 알고 예. 그럼 내가 작게 들이다 알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일본도 어? 일본 프로고 일본 나가. 네, 그래서 자 그런 것은 도가 아니다, 수행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에 얽매이면 안 된다. 이것은 어떤 상태든지 길게 들어오든 짧게 들어오든 격하게 들어오든 부드럽게 들어오든 강하게 들어오든 미세하게 들어오든 어떠한 거든 그냥 그대로 알아지는 그 상태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 윤홍식 선언에서는 이걸 시간을 계속 물려가는 연습을 무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단계를 나눠요. 그래가지고 뭐 길면은 이제 또가 그렇죠. 생겼고 그래가지고 들숨 날숨을
15초, 20초 해가지고 뭐 30, 40 이래가지고 막 그 기리수를 자꾸 늘리는 연습을 해가지고 그걸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숨 있잖아요. 처음에는 두숨 말씀 하는데 고소가 돼갈수록 가운데 기가 있어요. 멈춤인데 멈춤이 아닌 호흡이 저절로 들어갔다 나. 그 기가 늘어날수록 한 호흡이 길어진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걸 계속 늘리더라고. 그죠? 5분까지 했어. 5분 후. 네. 자, 그것은 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 도가 효과는 아닌데.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효과는 있어요? 몸 좋아지죠. 몸 좋아져요? 어떻게 좋아지는데? 그것도 폐활량하고 관계가 있나 그게? 좋아진다라고 착각하는 게 같은데. 그런 부분. 그것은 네. 좋아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네. 나중에 운동을 안 하면은 뭐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면서요? 살이 쪄나가면 그렇죠. 이 젊을 때 많이 하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안 하면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그러대요. 그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는 자연스러움인 거예요. 자연스러움. 저절로. 자연 자체고 어느 것 하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조작함이 없는 거예요. 도에 있어서는 조작이 가장 큰 도방인 거예요. 그래서 신신명이든 어떠한 경에도 단지 조작만 없으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조작만 없으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면 되는 거예요. 노자도 말끝마다 무의자연 그냥 그대로면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굳으면 굳은 대로 고든 고든 대로. 오히려 노자는 맨날 그러죠. 고들려고 하지 마라. 굽은 나무가 오래 산다. 응? 고들려고 함에 의해서 삶이 불편해지고 괴롭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고두면 고든 대로 굽으면 굽은 대로 어느 것 하나 어느 것이 더 정상이고 어느 것이 비정상이 아니다. 그냥 그대로가 다 자연의 이치대로 작용되고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곱추는 곱추 그대로, 사팔뜨기는 사팔뜨기 그대로, 곰보는 곰보 그대로.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것을 고치려고 그렇게 할 거 없다. 스스로도 보는 사람도 다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못났다라고 생각하고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삶이 서로 불편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은 왜 길게도 이야기하고 짧게도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짧든 길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든 그냥 알아지는 상태면 된다라는 거예요. 길게 들어오든 짧게 들어오든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 말아라는 얘기인 거예요. 또 어떤 경지에 가면 그래요. 이게 가령 미세하면 미세한 줄 알고 거칠면 거친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다 무슨 말이냐? 바로 이 말에 얽매여서 길게 들으시는 것을 길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길게 들어온 것을 이거는 길다, 이거는 짧다라고 계속 판단하고 있어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숨이 어떤 상태든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도고 이것이 수행인 거예요. 이름이 바로 공부 짓는 거고 이것이 바로 공부 짓는 이 자체가 또 꿰뚫어 안다. 꿰뚫어 안다. 뭘 꿰뚫어 알아요? 뭘 꿰뚫어 알죠? 도대체 꿰뚫어 안다. 아니 숨을 꿰뚫어 알면 어떻게 하는 게 꿰뚫어 하는 거예요? 응? 이러니 이걸 혼자서 공부하면 도대체 숨을 꿰뚫어 알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꿰뚫어 하는 거예요? 공부를 짓다니 숨을 들이쉬면서 어떻게 공부를 지어? 좀 꿰뚫어 한다 그러다 아까 처음에 딱 든 느낌이 시원스럽게 아니 그럼 시원스럽게 하는 건 뭔데? 시원스럽게 하는 건 뭔데? 어떻게 알아야 시원스럽게 하는 건데?
시부지게 느낌이 강하게, 강한 느낌으로.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엄청 정밀하게요. 퍼펙트하게 알아 그거죠. 그거 할까요? 깨뚫어. 자, 이게, 사실은, 이 말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 참,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아마, 깨뚫어가지고 또 아마 논문을 쓰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숨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알아지다 보면은, 어떻게 알아져요? 이 이미지로 알아지는 거예요. 관념을 알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숨이 들어오고 나가지 여기다 한번 숨이 들어온지 나가는지 알아보세요. 이 숨을 이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숨이 들어옴, 거침. 아까 이제 숨과 숨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그랬죠? 멈춤, 이제 숨이 들어옴, 멈춤, 나감, 멈춤, 들어옴, 이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들어오면은 들어옴이라고 하고, 멈추면은 멈춤이라고 해야 될 텐데, 멈춤과 동시에 멈춤이라고 해야 될 텐데, 실제로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게, 명칭은 명칭대로 놀고, 실제 들어온 건 실제 들어온 대로 노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응? 명칭과 실제가 따로 놀아요. 나중에는 실제는 어디로 가고 없고 명칭만 남아서 실제로 들어오고 나고 들어오는 생각, 멈춘다는 생각, 나간다는 생각, 멈춘다는 생각, 생각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숨은 그거와 관계없이 지금 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 바로 숨의 이미지, 숨의 관념, 숨의 개념에 빠진 상태가 돼서 이게 오래되다 보면은 그 생각에 빠져서 숨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리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이 되면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숨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에는 짧을 때도 길 때도 있고 좀 찰 때도 있고 따뜻할 때도 있고 습할 때도 있고 다 달아서 몰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꿰뚫어 안다라는 것은 실제를 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의 표현일 뿐이죠. 길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길다라고 표현되는 그 실제를 아는 것이 꿰뚫어 아는 거예요. 근데 꿰뚫어 아는 게 엄청 신경을 써서 뭘 꿰뚫어 보려고 해야 또 꿰뚫어 아는 것처럼 해서 막 꿰뚫어 보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봐야 꿰뚫어 애를 쓰지? 눈에 다르게 생긴 째려보고 꿰뚫어 아는데 방해 요소만 하나 늘어나는 실제를 아는데 방해 요소만 하나 늘어나는 셈이네요. 그렇죠. 꿰뚫어 알고. 바로 그렇죠. 이 말에 얽매이면 바로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도 하는 함에 그 깊숙이 들어가라 하는 그런 거 보통 보는 사람 그래 들려지거든요. 이게 뭔 소리예요? 뭐가 사람이 없는 거 밖에서 같아. 무슨 소리 나는 것 같아. 사람이 왔어 지금 한 사람 누군 거. 어? 누구세요? 주인. 연호님. 예, 대충 해놓고 내려오세요. 자, 올라오세요. 나중에 같이 하면 돼.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혼자 수행을 하면은 이게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겠네. 이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혼자 하겠어요? 제대로 사전에는 본질을 알다. 본질을 아는 것, 흥종을 깨툴다,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본질은 호흡의 본질은 뭐냐? 호흡의 실제 이것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 본질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꿰뚫어 알 수 있는 거예요? 각자 또 기존은 경험한 기준에 따라 또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예. 설명해 놓은 책도 보면 가지각색 구구각색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가 그냥 꿰뚫어 알아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하죠. 가장 잘 알아지는 상태. 즉, 꿰뚫어한다는 것은 잘 알아지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잘 알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진다. 소리가 지금 잘 알아진다라고 하면은 귀에다가 힘을 제가 이러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신경을 써가지고 이래야 잘 들린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막 눈에 힘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봐야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를 가만히 봐요. 제가 그 텔레비전에 매사냥, 몽골에서 매사냥 하는 사람을 보면요. 우리 초보자들이 그 오면은 매사냥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매를 눈을 가리고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이렇게 또는 손에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말을 타고 언덕 높은 데 있다가 밑에 가령 노루나 토끼나 보이면은 그때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매가 가서 그거를 잡는 거예요. 먼저 발견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견을 하는데 보면은 초보자는 막 이렇게 두근거리면서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수는 눈을 지그시 오히려 지그시 갖고 초점도 없이 편안하게 그냥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죠. 초보자는 막 이렇게 하고 눈을 부릅뜨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오래 숙달된 사람 눈을 반쯤 감고 지그시 그냥 감고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도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초보자는 눈을 바짝 뜨고 하면은 이리 오면 저게 안 보여. 이렇게 있을 때 저서 백날 이렇게 막 움직여도 몰라. 그 숙달된 사람 편안하게 오히려 애쓰지도 않고 눈도 막 부릅뜨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점 감기게 그냥 초점도 없이 어떻게 보면 초점도 없는 상태. 요렇게 돼 있으면은 저쪽 사각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어디에서 움직이든 움직임이 바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잘 보이는, 잘 보는 방법인 거예요. 동물들이요, 거의 360도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기습사본데요. 예. 보려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숲속에 들어가서 사냥꾼이 찾는 것도, 그거는 소리를 들어야죠. 다 보이질 않으니 소리를 들어야죠. 초보자는 막 길을 갖다가 잡아당겨 가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나라 가서 조용히 오히려 눈 지그시 감고 편안하게 이랬을 때 조그만 소리도 바시락 소리도 딱 감지가 되는 거예요. 자, 꿰뚫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함인 거예요. 응? 정반대 같죠? 우리는 꿰뚫으면 막 애를 써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돌아가면 이런 거예요.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숨을 들이는 거예요. 편안히 하면서, 편안히 하려고 하면은 편안해지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들리는 상태가 되려면 온전히 들으려고 함도 없고 잘하려고 함도 없고 그냥 지그시 그냥 온전히 그냥 온몸에 그냥 힘을 쭉 빼고 온전히 이완이 된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눈도 보는 것도 눈을 번쩍 감은 채로 초점도 없이 귀도 긴장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됐을 때 그때 가장 잘 들리고 바로 이런 상태가 꿰뚫어 알리고 보험님 이쪽. 안녕하세요. 이런 상태가 바로 편해진다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려고 해서 편안해지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절로 편안하게 돼요. 그냥 알아지는 상태에서 내가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알아지는 상태면 저절로 편안하게 돼요. 호흡을 막 헐떡헐떡한 호흡을 내가 그것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더 편안하게 안 돼요. 그냥 헐떡헐떡하면 그냥 알아지는 상태면은 저절로 점점 이렇게 편안하게 돼가요. 점점 편안하게 돼가요. 이게 바로 편안히 하면서 들으시리라 라고 표현한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편안하게 하려고
숨을 미세하게 하려고 이러면서 하려고 하면 그것이 긴장이 돼서 편안해지가 않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반드시 긴장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말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도대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 이것을 내가 하는 걸로 편안히 하고 들이쉬려고 하고 공부 지으려고 하고 이것이 아니라 호흡이 거치는 것이 그냥 알아지고, 거칠다 하는 것도 거칠다라는 표현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거치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 이런 것이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지, 호흡이 거치네 이렇게 알면은 이것이 알아지는 도의 상태가 아니라, 편안해지는 것도 아니라 거치네라고 하는 그 해석작용으로 인해서 온전히 편안한 상태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이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상태일 뿐인 거예요. 도란 생각 속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 작용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일 뿐인 거예요. 생각을 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바로 도가 아닌 착각인 거예요. 도의 반대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에 대면 그죠? 길게 들이쉬면 아는 것은 숨이 기네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긴 것이 그냥 알아지는, 긴다는 게 아니라 그때 숨의 상태 길다라고 해서 호흡을 이렇게 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알아지는, 찰나에 알아지는 그냥 그대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길다 말다, 짧다, 편안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이 있는 상태는 도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은 말의 한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지, 이 말의 의미면 되지 않는 거예요. 꿰뚫다 이런 말도 꿰뚫으려고 애쓰면은 꿰뚫음이 아니라 더 알아지지 않는 거, 본질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각, 관념 속에 빠져서 이미지가 알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세 번째로 빠져나니까 온 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쉰다. 온 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쉰다는 또 말이 많아요. 여기서 몸은 호흡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호흡이 온 몸이니까 호흡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전 과정을, 여기도 그래서 가로 열고 그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호흡의 시작과 끝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그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 뭐가 알아지든 호흡과 함께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이런 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온 몸이냐 아니면 호흡의 시작과 끝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길다 짧다 꿰뚫는다 라고 하는 그런 공부 짓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꿰뚫으려고 하고, 길면 길다라고 생각하고, 짧으면 짧다라고 해석하고, 뭔가를 공부 지으려고 하고, 이런 것이 도가 아니라 어떤 것이든 호흡과 함께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의 상태, 그냥 그대로의 상태, 이것이 바로 도인 거예요. 결국 이런 말들은 다 그러한 말을 표현하려고 하는 표현일 뿐인 거예요.